이제까지 지켜왔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른바 생활 속 거리 두기,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집단 감염 가능성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요. 신규 감염 확진자 역시 10명 안팎이 계속 유지되면서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평론가님, 정부의 결정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그 정부는 상당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선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근거 중에 하나는 2,900만이 동시에 움직였고 상당히 밀접한 그런 거리에서 접촉을 했던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총선이죠. 근데 그런 총선을 겪고 나서 지금 보름 이상 지났는데 총선을 통해서 전염이 됐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것은 기본적인 수칙들을 제대로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네. 아직까지도 전문가들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우려하는 근거들은 지금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분들이 비록 적긴 하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좀 모호한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분들이 어디서부터 감염됐는지가 확인이 되면 그러면 좀 더 자신감 있게 이 생활 방역을 실시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지금 외국에서부터 들어오시는 분들 9명이 됐든 10분이 됐든 이분들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다 추적이 가능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바로바로 차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어디서 옮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확진이 된 사람. 그래서 다시 추적을 해서 그 접촉자들 갖다 차단해야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분들이 나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분들을 100%로 이제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없는 상태가 열흘 이상 진행이 된 상태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도 다들 수긍을 했겠지만 네. 조금 전문가들이 이른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도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자신감과 더불어서 더 이상 혈맥들을 막아놔서는 경기를 되살리기에 굉장히 큰 그런 부담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앞으로 또 보름 정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거의 6일 가까운 그런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주도에는 20만이 넘게 왔다 갔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확진자가 더 이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생활 방역으로서의 전환이 적절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정응효 본부장 같은 경우 국내에서 유발된 신규 감염 환자가 오늘도 0명이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과 오늘 이렇게 두 차례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경우는 0명이었고 이러한 부분들로 미쳐봤을 때 아무래도 아직까지 지역사회 감염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긴 하지만 이제 여러 사회적인 비용이라던가 경제적 피해를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마 이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지침 같은 경우 확인하신 분들이 있을 거는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지키기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생활 방역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활 방역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생활 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거는 우리가 한 달 넘게 지켜온 강화적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조금 완화된 겁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거라면 네. 우리가 모레부터 지켜야 될 생활 속 거리두기는 모임이라든지 집회 원칙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켜야 될 예방적 수칙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극장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 띄어서 앉고 네. 식당같이 비말이 튀기는 곳에서는 2m 이상 거리 두고 최소 이렇게 팔 2개 길이요. 50cm 정도 되니까 1m 정도의 거리는 유지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고 다만 이 생활 속 거리두기 한다고 해가지고는 원칙적으로 너무 허용을 해버리면은 또 이게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극장이라든지 교회, 학원 같이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집회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 하에 재량을 발휘를 해서 단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지금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켜야 돼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하고
어느 정도 상대방과는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꼭 발열이 나는지 체크를 하고 몸이 좀 아프다 그럴 때는 회사에다 전화를 걸어서 3, 4일 쉬는 이런 것들을 생활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몸이 아프면 3, 4일 회사 안 가기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일상도 많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 같은 부분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잘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 전국에서 또 하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싶은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의 등교 상황입니다. 조금 전 4시에 이제 교육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발표를 했지요. 다음 주인 5월 13일부터 고3 학생의 등교를 시작으로 차차 정상화해 나가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2일에는 고2, 중3,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들을 등교를 시키고요. 이어 27일과 6월 1일 순차적으로 학생들의 정상 등교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이미 이 학생들 사이에 감염이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어떤 급식이라던가 또 교실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에 대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정상 등교가 시작이 되면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모으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보기에는 교육부의 지침대로 잘 따른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일단 외부적인 변수가 없는 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일까지로 해가지고는 이번 연휴가 끝나고 그다음에 잠복기 14일 이후 해가지고는 20일부터 전학년 등교를 차차 시켜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고3의 경우에 13일인 이유는 이 친구들이 12월에 이제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럼 또 이제 중간고사가 거기에 반영이 되는데 언제까지 늦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전국 학력 평가가 12일에 예정이 됐는데 그것도 원래 그래서 11일에 등교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은 그래서 13일 늦춘 거거든요. 그래도 여유를 두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13일, 20일 정도로 날짜를 정한 것 같고 이것도 오프라인 등교가 허용한다고 해가지고는 무작정 이렇게 전부 이렇게 다 같이 앉아가지고는 공부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각 교육청에 따라서 원격 수업과 병행을 하기도 하고 또 학교 사정에 따라서 2부제, 오전, 오후반으로 지금 운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급식 장소에서의 뭐 뛰어앉기 정도만 지키면은 일단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번 연휴 동안 특정 관광지를 중심으로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뭔가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조심조심 해가지고는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 좀 더 이렇게 이웃과의 접촉 반경을 넓혀나갈 시점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코로나 이후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얘기하면서도 어떤 그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격 근무가 가능하겠지만 교육만큼은 이렇게 어떤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마 모든 국민들과 또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일정이 정리되는지 아까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저학년 예상보다 조금 빨리 등교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이요. 저학년들은 방역 지침을 지킨다는 게 사실상 좀 불가능한 부분이기도 한데 괜찮을까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제대로 교육을 시키면 더 방역 지침을 잘 지킬 거라고 봅니다. 이들은 그 부모라든가 또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고 그리고 그 무엇이 옳은 거에 대한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가 확인시켜주고 설득이 되면 그것을 지키는 것에 오히려 더 철저함을 기하거든요. 사실 저희 아들이 8살인데요. 네.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오히려 지적을 하고 나서거든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생활에 그야말로 그 긍정적인 습관으로 몸에 배이느냐. 그것이 초등학생들한테 관건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사춘기에 속해 있는 중학생들이 이제 그 어떤 반항심이나 이런 걸로 정해져 있는 규율을 갖다 따르지 않을 가능성들이 더 높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모든 것들을 갖다 가정으로만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그 권위와 그 거리가 이제 존재하는 그런 학교가 그 아이들을 갖다 통제하는 데 더 유리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현장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학교는 아이들을 정말 안전하게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고 우리 사회가 이런 감염병 등에 있어서 공격을 받을 때 가장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투자를 여태껏 안 했던 거죠. 우리 간단히 생각해 봐도 에어컨 같은 경우요.
정말 아껴서 틀었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되죠?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그 정도 투자를 정부가 못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애들은 힘들게 공부해야 된다. 뭐 형설지공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낡은 사고방식이고요.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조금 더 그 가정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이 학교여야 된다. 그러면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어떤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런 합의를 일구어 나가면서 학교의 환경들을 바꿔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학교 보내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가정 내 돌봄 역량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제일 심하겠죠. 네, 엄마는 네. 이제 직장에 나가야 되고 더 이상 이제 부모님께 맡기는 것도 미안하고 사람을 구할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이 되는데, 네.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자면, 뉴스에서 봤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양쪽에 이렇게 50cm씩 자 같은 게 달려 있어요. 네. 이런 걸 엄마들이 씌워가지고 학교를 보내던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1m 거리두기가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에서 어떤 한계에 이른 돌봄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울러 더불어서 방금 김 평론가께서 강조하신 대로 어떤 교육 환경, 특히 공교육 환경의 안전성과 안정성이란 부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코로나와 관련해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 방역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스크와 적절한 거리두기를 잊지 마시길 바란다. 하루빨리 자유를 찾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좀 더 강하고 센 발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좀 자발적인 참여를 믿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 전 세계의 외신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칭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이 알아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몸소 실천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미국과 한국이 비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유럽과 또 한국도 비교가 많이 됩니다. 네. 유럽에서는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안전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어떤 통제가 필요할 때는 제한적으로 강력한 통제를 하지만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그 자유스럽게 그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지, 결과적으로는 일상 속에서 꼼꼼하게 그 세금을 내고 있는 그 나라의 진짜 주인들을 챙기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놓고선 큰 문제가 벌어지면 그냥 세게 묶어버림으로써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대한민국식의 서비스와 국가 서비스와 네. 또 그 유럽식의 국가 서비스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제 세계가 경험하게 해줬다는 표현까지 하는데, 대한민국식의 서비스는 어머니처럼 꼼꼼하게 따지면서 자상하게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범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제시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네들이 그 관심만 가진다면 누구든지 쉽게 올바른 지침들을 배워서 행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충분한 인프라를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 정보들을 숙지하고 수행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갖다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강력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잔소리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그 어떤 그 시민의식들은 이미 미국이라든가 유럽하고의 그 비교를 통해서 입증이 된 바이기 때문에 이런 시민의식들이 좀 더 널리 자발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돕는 것도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더더욱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요. 일일이 그 지침을 내려준다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성가신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야말로 유럽 사람들이 지금 비판하는 것처럼 너무 일상을 간섭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민간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옮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게끔 해준다면 그러면 더욱더 성숙한 시민의식들이 뿌리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왔던 유럽과 미국과의 비교를 해보면 과연 그것이 코로나 일단 이 같은 방역에 있어서 또한 시민 의식에 있어서 맞는 것이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어느 세계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먼저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이처럼 성과를 거두면서 아울러 이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종식을 아직은 좀 빠르긴 합니다만 언제쯤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황금 연휴가 끝나고 난 뒤 2주 후에도 더 이상 이 양상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언급이 가능할지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직 종식을 얘기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감염병 위기 단계라는 게 가장 높은 단계부터 심각, 경계, 주의, 관심 단계 이렇게 나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 단계예요. 29일 날 정세균 총리가 이제 생활방역회의에서 심각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어느 전문가가 아직은 이르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일부이기는 하지만은 어디서 감염된지 원인을 모르는 몇몇 사례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신문을 보면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2차 위기가 가을 겨울에 올 수 있는데 그때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 수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고 이걸 완전히 종식됐다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또 이제 사람들의 긴장이 또 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종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게 완전히 끝났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식을 얘기하는 거는 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종식을 아직까지 얘기하기엔 섣부를 뿐만 아니라 사실 감염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2차 유행, 3차 유행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 이제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께서도 이를 잘 준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